안녕하세요. 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마다의 정말 가슴팍에 새길 만한 그 숫자들을 갖고 계시나요? 최근에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죠. 토트넘 하스퍼가 총 879개의 레거시 번호라는 걸 도입했다고 그래요. 역대 1군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요. 그 손흥민 선수보다 한 100번 정도 앞서가는 분입니다. 스포츠 해설위원 또 축구 행정가, 최근엔 예능 프로그램의 골대녀에서 감독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이영표 선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영표 선수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영표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원한 현역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선수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저는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뭐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다른 호칭보다는 선수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숫자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12를 주셨네요. 네네. 축구는 원래 11인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12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12번이 제 국가대표 선수 시절의 백넘버입니다. 백넘버. 예. 네. 저는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처음으로 올림픽 국가대표가 됐는데 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3학년 말에 제가 이제 주장이 됐어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렇죠. 주장이 됐었고 그때 우리 건국대학교의 올림픽 국가대표 물론 이제 A매치 A팀은 아니고 23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6명이었는데 네. 저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심지어 제 후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난 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 선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한 2주 정도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저에게 그 올림픽 팀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식 멤버는 아니고 왼쪽 윙백 선수가 다쳐서 제가 대신 가서 테스트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졌는데 제가 그 테스트를 받으러 가서 일주일 만에 테스트에 합격하고 올림픽 국가대표가 정식으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저에게 그 이제 유니폼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때 이미 들어온 선수들이 좋은 번호를 다 가져가고 백넘버를. 예, 백넘버를 12번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12번은 그냥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번호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깍두기 같다 네. 느낌? 11번 단 채운 다음에 맞습니다. 하나 남는 숫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축구를 잘하면 뭐 10번, 네. 9번, 네. 뭐 11번, 7번. 7번, 네. 뭐 6번 뭐 이런 번호를 다들 선호하지 12번은 제가 그때 딱 12번을 보고 나서 딱 번호가 있는데 12번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나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택받지 못한 지난날의 나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번을 또 선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개월 있다가 올림픽 팀에서 3명만 국가대표가 됐는데 예. 제가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월드컵 나가는 예, 월드컵 나가는 국가대표가 와우.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좀 지났을 때에는 제가 이제 올림픽 팀의 주축 선수가 돼서 제가 이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12번을 다시 가져왔어요. 여전히. 예. 예.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제가 12번으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 내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12번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지 그때 다짐을 했었고 실제로 은퇴할 때도 저는 12번을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로 되는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는데 그부터 월드컵 국가대표로 또 주축 선수가 되는 데까지는 쾌속 행진을 하셨군요. 네. 제가 이 올림픽 국가대표팀의 테스트를 받으러 가기 불과 2주 전에 되게 깊은 그 절망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내내 거의 10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개인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면 축구가 재밌어요. 축구가 재밌으려면 잘해야 되고 잘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결과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개인 훈련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밤에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10월 말 11월이 딱 되면 한 명, 두 명
줄어들어서 12월이 딱 되는 순간부터 아무도 개인 운동을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일관된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개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12월 초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대표팀이 안 된 걸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6명의 제 친구들이 같은 학교 친구들이 국가대표인데 저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도 나가서 훈련을 하는데 물론 운동장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훈련을 하다가 막 땀이 뻘뻘 이게 땀 범벅이 돼서 훈련을 막 하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렸을 때 누군가는 열심히 하면 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네. 근데 지금 저 친구들은 이 따뜻한 숙소 안에서 TV를 보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 그렇죠.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되고 네. 나는 이렇게 10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가 안 된다면 아, 이 축구는 스포츠는 이거 노력 아니구나 이거. 이건 재능 있는 애들이 되는 재능이구나. 거지. 아. 나 같은 애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거 제가 괜히 이 시간 낭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했던 노력과 땀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흙바닥에 딱 누워서 하늘 딱 보는데 마침 이제 보름달이 딱 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제가 땀 범벅이 돼서 하늘을 보면서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느낀 게 아, 이 옛날에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피눈물이 있다면 이게 피눈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나서 절망을 했죠. 저는 이제 아, 네.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 그 절망을 하고 근데 2주 있다가 테스트를 받게 되고 테스트 가서 합격을 하게 되고 3개월 있다가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네. 제 생각이 바뀌었죠. 노력하면 되는구나. 3이라는 숫자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생활 스포츠에 대해서 3이라는 숫자를 어떤 제가 이 명결말리라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선제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선제적 복지가 뭐냐면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더 이상. 진짜 복지는 뭐냐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그렇죠. 아픈 순간부터 이미 늦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복지인데 스포츠에 1달러를 쓰면 의료비가 3달러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 돈을 쓰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캐나다에 가서 그 방송을 했었는데요. 시니어 야구단이 있었어요.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야구를 하시는데 야구, 소프트볼. 야구를 하세요. 야구? 예, 야구를 정말 뭐 이렇게 던지면서 야구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드시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야구를 하면서 이 동호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일단은 새로운 사람을 유입이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야구를 한 두세 시간, 2시간 정도 하시고 나서 내 3-4시간을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마시고 드시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야, 뭐 그 치매가 마을에 관한 확실하겠다.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저는 이 신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정서적으로 네. 이 외로운 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스포츠에 돈을 쓰자.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느낀 게 아이들이 영국에 갔는데 아이들이 keep the ba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eep the ball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공을 소유하고 있어. 공 가지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keep the ball 하면 나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keep the ball 하면 내가 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란 뜻인 줄 알았는데. 그 keep the ball은 그 뜻이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 아, we keep the ball. 한 반에서 나랑 가장 친한 내 짝꿍이 수능의 잠재적 경쟁 상대예요. 내신의 경쟁 상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 친한 내 짝꿍이 못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만큼 남이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저는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해도 내 친구가 못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해도 내 친구가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내 친구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내 친구가 잘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다면 내 친구가 잘할 때 드디어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포츠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군요. 사회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을 스포츠가 가르쳐 줘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행복은 조건이 존재하는 순간 동시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할 거야. 무엇 때문에 행복할 거야. 반대로 그 무엇이 없으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행복은 가만히 있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눈만 와도 기분이 좋았고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저는 충분히 행복했는데 더 이상 이제 탕수육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행복은 찾고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조건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축구 선수 이경표 선수 모셨으면 이 얘기 왜 안 물어봐? 북중미 월드컵 거기 해설위원이시더군요. 네,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망을. 우리나라는 지금 싱가포르, 태국, 그다음에 중국하고 같은 조에 속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이 월드컵 티켓이 4.5장이었어요.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근데 지금은 이제 8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8장이나 돼요? 왜냐면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부터 출전팀이 48개국으로 늘어서 느는군요. 늘어서 아시아에 이 4장 원래 32강인데 그죠? 예. 4장이 더 이제 늘기 때문에 뭐 출전은 따놓은 당상이군요. 그런데 이제 그 아시아 축구가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뭐 올라오죠. 독일을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는 동남아 팀들이 한국을 이기는 그런 시대도 분명히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이 만약에 진짜 이 어린이들한테 유소년에 진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팀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축구를 폄하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중국이 만약에 정말 이 지혜롭게 돈을 쓰고 유소년에 투자를 하면 중국만큼 또 강력한 축구를 할 수 있는 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강력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죠? 전 생각 같아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 자리를 옮겨서라도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한국 스포츠를 위해서 또 축구 팬들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잘 안 알려진 곳에서 좋은 활동들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